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 철학 시간으로 주제는 사는 산, 물은 물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방에 앞서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원유신선사 견산시산 견수시수 견산불시산 견수불시수 견산지시산 견수지시수. 오늘 그 선시는요, 송나라 때의 그 선사이신 청원유신 선사라는 분의 그 선시가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시예요.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라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만한 스님이죠. 그분이 이제 종정에 취임하시면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온 나라에서 시끌벅적했던 때가 있었지요.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견산시산 견수시수. 불견자죠. 산자입니다. 산을 보면 시 뭐뭐이다예요. 산이고, 견수 물을 보면 시수 물이다. 산을 보면 산이네, 물을 보면 물이네, 이런 거예요. 이 상태는요, 그 안다는 것, 지혜 뭐 이런 거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 무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산이면 산이고 물이면 물이지, 뭐 산이 뭐 물이야? 물이 뭐 산이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 산이 산이지, 이렇게. 산에 대한 전혀 어떤 지식도 없고 물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게 다인 상태. 이것이 첫 번째 알의 단계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 지식적인 면에서는 무지 혹은 무식의 단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불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 밝음이 없다. 이것은 이 세상 만물은 모두 그 연기법 혹은 인과법에 의해서 생성하거나 소멸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뭔가요?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 인연연자에다가 일어날 기죠.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양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인과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인과라는 것은요, 인은 원인 인자죠. 과는 결과 갈자예요. 과는 결과 과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과법이라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연기설, 일명 연기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인이 있으면 어떤 조건 하에서 반드시 결과가 발생한다는 법칙이에요. 말이 그렇죠. 모든 천하 만물의 존재가 생하고 멸하고 성하고 쇠하는 데에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존재에 대한,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그 존재에 대한 관계의 법칙을 인과로 말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자기가 뭔가를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면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득으로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면 혼나겠구나. 좋은 짓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겠구나.
이건 어린애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죠. 왜? 욕심 때문이에요. 결국은 다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과법에 대해서 쉽게 쓴 선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 차유 고피유, 차생 고피생, 차무 고피무, 차멸 고피멸. 예,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차유 고피유, 차생 고피생. 차, 이것 차죠. 지시대명사, 3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고자는 원인고, 그럼으로써, 뭐뭐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피유, 피도 3인칭 대명사예요. 저것이 있고, 차생 고피생, 이것이 생겨나니 때문에 저것이 생겨난다. 그렇죠? 예, 인과예요. 차무 고피무, 이것이 없으면 그러므로 저것이 없고, 차멸 고피멸, 이것이 멸해요. 죽으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지면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것도 없어진다 는 얘기예요. 예, 인과를 말한 것입니다. 예, 이렇듯이 우리는 태어나면 죽는 것이고, 늙으면 병이 드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인과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 근데 이 인과를 모르면은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모른다면 두려운 것이죠. 막연하게. 예, 인과를 알면요,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죠. 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정말 체득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은 그렇지 않죠. 영고성세를 겪게 되죠. 해가 뜨면 지는 것이고 달이 차면 기우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내 상황이 어떤 것에 따라서 자연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명의 상태라고 해요. 예, 제가 가능한 한 아주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 주제 자체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느낌으로 받아들여주셔도 되고요. 예, 어쨌든 이 무명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더 쉽게 말하면 또 이 현상 세계에 대해서 몽한 상태예요. 어릴 몽 있죠? 몽해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예, 그렇게 무지한 상태, 무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을 보면 그냥 산인 거예요. 예. 물을 보면 물이에요. 따지지 마. 뭐 그렇게 따져. 이러는 거죠. 이 상태가 지나면 어떤 상태가 오는지. 견산 불시산, 견수 불시수. 산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산이 아니에요. 물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물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아까 1단계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지식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뭐 학교를 들어가거나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만나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산이 뾰족뾰족한 게 산인 줄 알았더니만 산이 둥근 산도 있네. 나는 산은 높은 것만 산인 줄 알았더니 낮은 것도 산이네. 물은 실개천 같은 물만 봤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물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알게 된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하면서 분별지가 생겨요. 혹은 차별지라고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어느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럼 학과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민 끝에 파리학과를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파리 아시죠? 윙하는 곤충 파리요. 파리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돼서 4년 동안 열심히 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학과를 졸업하고 더 파리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석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리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할까 고민 끝에 파리 앞다리가를 파리 앞다리가를 이제 석사 논문으로 쓰기로 결심했어요. 열심히 파리 앞다리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고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논문 주제를 이제 정합니다. 파리의 그 뼈에 대해서 연구할까 아니면 연골에 대해서 연구할까 하다가 파리 발톱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파리 발톱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졸업을 해서 이제 강사를 거쳐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서 파리 앞다리에 있는 발톱의 때가 검정색이다 라는 학파를 결성을 해서 파리 앞다리에 발톱의 때가 흰색이라고 주장하는 학파와 연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현대 철학이 직면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풍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 가다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이 상태까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파리 때가 흰색이 이제 검은색이니 따지고 있는데 정작 그 파리는 없어진 거예요. 이게 현대 철학의 현 주소입니다. 이거는 철학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다 이런 상황이 직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한참 웃었어요. 저희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저희끼리 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발표를 하는 것을 온 그 미학과 출신 선후배들이 다 모여서 듣는데 열심히 세미나를 듣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작 파리는 없고 파리 발톱에 때만 남은 거예요. 그때 생각이 웃었습니다. 이 견산부시산 견수불시수가 그런 거예요.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질은 없어진 거죠. 예,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차별지라 그래요. 분별지 2단계예요. 이게 말이 거창한데 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현상계. 이 현상계라는 것은 지금 현실에 그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현상계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일의 이치를 아는 지혜예요. 말하자면 배가 고프다 라는 것은 근본적인 근본지라고 그래요. 이따 이제 하실 건데, 그런데 실제로 적용되는 일의 이치를 안다 하면 배가 고프면 밥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가를 아는 지혜예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방법에 들어가는 거죠. 쌀을 씻어서 보리쌀은 좀 불려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그 방법, 그 이치를 아는 지혜가 차별지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하는 지혜.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면 세상살이에 능통이 돼요. 말하자면 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차별지, 분별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냐? 번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이 차별지와 분별지의 한계예요. 왜냐? 예, 그 파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파리를 연구하는데 정작 그 파리는
그 파리는 없어져 버리고 그 엉뚱한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이것이 이제 차별지와 분별지의 한계입니다. 파리아까 소리 나올 정도로 너무 따지니까, 쓸데없는 것을 따져서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죠. 그러나 이 차별지 분별지를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그게 아니구나, 이걸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니 산이 아니고 물을 보니 물이 아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시면요. 그런 차별지와 분별지를 거치고 나면 견산지시산, 견수지시수인 거예요. 산을 보니, 이 지자는 오직 지자예요. 단지, 지죠. 오직 혹은 단지 산일 뿐이야. 산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높은 산, 낮은 산, 깊은 산, 뭐 별산을 다 연구를 했는데 보니 그래봤자 산은 산이네. 예. 이렇게 말한들 저렇게 말한들 산은 산이구만. 예. 견수지시수예요. 물을 보니 별놈의 물을 바다, 강, 시냇물, 개천물, 몸물을 다 봤지만 결국 물은 물일 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요, 무지의 지, 그러니까 단순한 무지가 아니에요. 그 무지를 벗어난 분별지와 차별지를 넘어서 알게 된 지, 이것을 절대지라 그래요. 혹은 초월지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부가에서는 견성성불이라 그래요. 본성을 봤어요. 산의 본성을 보고 물의 본성을 봤어요. 그랬더니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깊은 물이든 낮은 물이든 그 본성은 다 똑같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견성성불하기 정말 쉽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지식으로는 알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으로는 아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그러면 분별심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이에요. 어디다가 집을 사야 집이 오르고, 그죠? 어느 과에 들어가야 출세를 하고, 이 끊임없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심을 넘어야 절대지가 되는데, 욕심 때문에 이 분별지와 차별지를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쪽 가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쪽 집을, 거기에 있는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게 번뇌를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심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 근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대지, 근본지, 초월지라고 하는 것을 보시겠어요? 3단계, 최고의 단계예요. 근본지. 예. 이것은요, 자연법의 이치, 원리를 아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아까 2번은 뭐예요? 세상 사리에 대한 이치를 아는 것이고, 이거는 자연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아까 2번의 차별지는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세계에 대해서 아는 지혜예요. 이거는 지금 3번은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혜예요. 예. 이것을 알아야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별을 하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봤건만 결국 파리는 여전히 내 머리 주위를 윙윙 돌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하고 분별지를 해보니 이렇게 아는 것이 근본지예요. 근본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저 파리가, 저 조그마한 곤충이 나와 같은 생명체구나. 내가 파리채로 저 파리를 탁 치면 정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죽겠구나. 저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올려놓으면 얼마나 뜨거울까.
오징어 껍데기를 쫙 벗기면 마치도 내 피부를 벗기는 것처럼 고통스럽겠지. 왜? 쟤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것이 근본주의예요. 근본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아상, 나라고 하는 아상,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런 그런 상에 집착하지 않고 실제의 상을 그대로 봐라. 예, 실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지다 보니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고 했죠. 이 근본지는요, 따지지 말고 그냥 실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봐라 하는 게 실상법이에요. 실제의 상을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본래 존재하는 세상, 예, 그냥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왜곡시키지 말고 무엇으로? 네 아상과 중생상과 인간상, 수자상 같은 너의 그 아집과 편견과 고집 그런 걸로 이렇게 묘하게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산을 산이라고 안 하고 그냥 뭐 무슨 이상한 논리를 갖다 놓고 말을 하거나 물을 물이라고 안 하고 그냥 뭐 이상한 왜곡시켜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라. 이게 실상법이에요. 그것이 정견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견해. 이 올바른 견해가 뭐냐? 그렇게 왜곡시키지 말고 보이는 대로 봐라. 근데 이 올바른 견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지와 분별지를 거쳐서 얻게 된 정의예요. 그런 시시비비를 거쳐서 알게 된 것이 올바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얻게 된 견해. 그 견해로 보는 것이에요. 여실지 견이에요. 실제와 같이 봐라. 실상 그대로를 봐라. 무식의 상태에서 보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괴로워요. 저 산이 언제 무너질지, 저 물이 언제 범람할지 무식해서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것을 이치를 알면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초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저런 걸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저 두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견이라는 것은요, 무식은 당연하게 넘어야 되고 그 무식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것을 다듬어서 그야말로 아주 객관적인 상태, 정말 여여하게 그냥 산을 산이다 라고 하는 그 상태로, 그러나 그 산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 상태, 그 실상을 그대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 이렇게 됐는데, 파리 앞다리에 있는 발톱에 낀 때가 검정색이고 흰색이고 따지다 보니, 예, 파리가 없어져 버렸다가 아니라 정신을 번쩍 차리고 파리를 봐야죠. 아, 우리가 아무리 찍고 까불고 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들 여전히 파리는 내 머리 주위를 빙빙 돌아.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산이 뭔지를 다 알았어요. 과학의 힘으로 정말 검색만 딱 누르면 다 컴퓨터가 다 산이란 무엇인가, 산의 정석, 산의 개념 뭐 다 가르쳐주죠. 알았어요. 알았다고 한들 실상이 바뀌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산은 산이에요. 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이 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산은 산인 거예요. 물은 물인 거예요. 예,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근본질을 알게 됐으면요, 저 파리를 죽이면 안 되는 걸 알았죠? 그러면 그냥 파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예, 차별지를 알기 때문에 저
파리가 내 주위에 오지 않게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망을 치고 그런저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삶의 지혜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그대로 현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저 괴로운 파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파리는 죽이면 안 돼. 근본지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리는 죽이면 안 되는 것이야. 나랑 같은 생명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을까? 파리를 내 주위에 오지 않는 모든 지식을 써야 되겠죠? 그 불가에서는요, 그 예불 드릴 때 꼭 이 사홍서원을 개송하게 되는데요. 이 사홍서원이라면 4가지의 큰 서원이에요. 소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번뇌무진서원단. 끝없는 무진, 끝없는 번뇌를 끊고자 하는 것을 서원합니다. 다 끊겠다는 거예요. 번뇌를. 이 번뇌무진서원단이 근원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원지. 번뇌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파리. 저 파리를 없애야 되는구나. 저 파리가 내 주위에 없어야 돼. 그렇게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기를. 저 파리를 끊기를 끊는 그런 거예요. 근원지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번문무량 서원학입니다. 이것이 차별지와 분별지를 말하는 거예요. 법문, 공문 10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법의 문. 헤아릴 수 없는, 무량, 헤아릴 수 없는 그 법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그 법문을 다 배우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차별지, 분별지, 이걸 넘어야 단단한 근원지로 가는 거예요. 이 법문무량 서원학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위를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를 해야 공부해야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번뇌를 어떻게 끊어요? 파리를 어떻게 내 주위에 오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르면.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지의 상태예요. 1단계 무지 상태. 괴로우니까 그냥 그 파리를 죽이는 거예요. 다음 생에는 내가 파리가 되고 그 파리가 내가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걸 알면 절대 파리를 안 죽이죠. 그걸 알면 절대로 10년, 20년을 오징어 껍데기를 벗기는 일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거 제가 직업의 기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업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공부하는 시간에 왜 허구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몇십 년을 하는 겁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을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 말을 절대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봐야 뭐 이렇게 따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해봤자 마찬가지야. 아니에요. 절대 마찬가지 아닙니다. 차별지와 분별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거친 사람이 확실한 근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본지도 단계가 수없이 많은 거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아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공부가 뭐 다른 공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만만한 공부가 아닌데 이걸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공부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